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가 2023년 1월 12일 날짜입니다. 1월 12일 날짜인데 천편일률적인 시장 전망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좀 독특하게 특이점이 보이는 2023년도 주택하고 토지시장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반등인가 보다, 언제 올라가는 것보다도 언제 떨어지는 게 멈춤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요거를 어떻게 되냐? 이 작년도에 2022년 7월 달에 주택시장 전망, 8월 달에 토지시장 전망을 했는데 이미 제 유튜브에 나와 있죠. 이게 6개월 전에 예측한 거예요. 그럼 6개월 후에는 또 지금 현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고 앞으로 더도 말고 딱 6달 동안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나 이런 경지를 넘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딱 6달 정도만 내다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쪽수가 지금 얘기한 대로 지난 6일날 7일날 그 다음에 이번 주 내일 모레인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측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벌써 만든 지가 금년 1월 1일날 만들어 놨습니다. 1월 4일날 정확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게 76쪽이에요. 이걸 다 설명을 드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추려봤어요. 자, 76쪽을 20분 이내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일 먼저 주택시장은 7월 달에 예측을 했고, 작년도. 그 다음에 토지는 8월 달에 유튜브 강의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료를 점검하다 보니까 2017년도 11월 달에 2018년, 지금부터 5년 전에 예측한 게 있어요. 이때 어떻게 예측하고 왜 그 땅을 안 찍었는가? 왜 그 땅은 매입 안 했는가?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일반 매물을 소개해드리지 않냐고 경매나 공매에 나와 있는 매물을 갖다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2027년도나 8년도 했을 때 내가 그때 결정 잘했어 라고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 주택시장은 최근에 이제 정당 계약을 하겠다 앞두가 있는 17일 날까지 장인 뉴타운이라든가 둔천 주공이다. 하다못해 용산이 지금 얘기한 뭐 강남으로 올라갔느니 넘겼느니 하고 오늘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지역들이 강남을 이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남이 그러면 다 강남이냐? 분명히 아닙니다. 강남에는 구반포, 신반포, 그 다음에 압구정, 그 다음에 대치개봉, 그 다음에 잠실의 아시아 순천, 이렇게 해서 5대 극성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 그게 또 다냐? 그게 아니야. 그 중에 제일 강한 거, 포르테. 이게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냐면 파락군의 대명사인 대치우성, 옛날에 개포우성으로 분양을 했죠. 약 30년 동안 저는 이 과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봐왔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 얘기한 강남, 물론 이 아파트가 강남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강남의 심볼 중에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해드리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나? 91년, 그 다음에 98년 IMF,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리먼 브러스 글로벌 리스크 때인데 이때 30%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30% 떨어질 거냐라고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30% 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게 지난 7월 달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했을 때 우리 동네는 30% 떨어졌는데 우리 동네 50%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아현뉴타운이라 하더라도 아현동 쪽에서는 힘을 쓰지만 전국적인 심볼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처럼 강남의 우성을 봐봤을 때는 결론서부터 얘기하면 지금 10%에서 15%뿐이 조정을 안 받아가지고 있어요. 강남의 대표적인 지금 얘기한 우성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강남이 30%에서 50%까지 폭락이 온다라면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은 붕괴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치 우성을 보면은,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2008년도에 15억 5천까지 나가다 11억에 해서 약 5억 전 정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반등은 2014년 6월서부터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 이건 뭐냐면은 바닥점은 지나고 6개월, 6달 정도가 돼야 알아요. 고점 또한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7월 달에 했을 때 나는 저점을 2022년도 3월 내지 4월로 보겠다 하는데
거의 맞아 들어가잖아요. 1, 2개월 전에 또 1, 2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절대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6월 좀 지나는데 이것이 외부의 파장은 어떻게 되냐? 1년 정도의 시차를 간다. 강남의 변화가 있을 때 수도권 외곽에 비치는 영향은 1년 정도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시장을 이제 지금 금리나 뭐 이런 내용 가지고 보는데 반드시 그거냐 그건 아니에요. 주택시장은 오히려 어려웠을 때,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주택시장이 보편적으로 좋은 적이 많았고, 그 다음에 토지시장은 주택을 쫓아갔어요. 그 다음에 토지시장은 어떻게 되냐? 일반 경기, 시중 경기가 좋았을 때가 토지시장이 좋았습니다. 이런 특이점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갖다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문가분들이 금리만 보고 미국의 뭐 기준금리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연준금리 본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영향은 있지만 다변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결론 내리면은 강남이 매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금년 2월 달에, 다음 달이죠. 2월 달에 3,343세대가 입주합니다. 3,700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본격적인 입주는 3,300세대예요. 이 세대가 2월서부터 입주해야 돼요. 자, 최근에 강남의 보통 전세가 33평 기준으로 해서 약 17억 선 정도 했다가 지금 뭐 11억, 12억까지 가서 뭐 5억에서 떨어졌네, 7억이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니까 매매가 하락에 위한 또 주변 여러 가지 제반 요건에 의한 그 지금 얘기한 전세 금액의 하락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 나오는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는 역전세라고 그러는 것이 본격적인 게 3월 달서부터 일어납니다. 강남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매가 문제가 아니고 전세 시장이 다음 달서부터 큰일이고 그 다음에 전격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금년에만 강남에만 입주 물량이 12,000세대 12,000세대가 역전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남 시장을 볼 때는 매매가 어디가 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갖다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 6월 22일이에요. 6월 22일 여러분 잘 아시는 강남 상구에다가 용산까지 해가지고 토지거래 그 다음에 SDR 갖다가 지금 풀지를 않았었죠. 요것이 6월 달까지 매매 시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아마 손을 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손을 안 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때 여름서부터나 매매 시장에 영향이 미치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역전세난에 의한 강남 시장이 흔들릴 것 같다라고 그러는 것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자, 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시장의 수요는 신규 수요, 그 다음에 교체 수요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누구를 눌러요? 신규 수요? 교체 수요? 전혀 안 건드려요. 누구?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제3 수요. 이거 투기적 수요죠. 이 수요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목을 베트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을 살릴 때 이번에 13대책이 뭐야? 집사 아닙니까? 이게 신규 수요 아닙니다. 교체 수요 아니에요. 야, 너 2채 한 채 더 사. 이게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거 제3 수요, 투기 수요. 이 수요를 갖다가 지금 투기적 수요, 이 수요가 보통 얘기한 떴다방을 지금 대명하는 것이 이 수요인데 이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냐요. 그 다음에 계량 분석 제가 한번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매년 주택 공급 38만 원을 넘어가면 공급 과잉이라고 그래요. 30만 원 공급하면 공급 부족이라고 그래요. 미분양은 약 8만 원에서 9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1년에 거의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넘어갔다라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0만 원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요즘도 많이 나오는데 보통 16년, 17년이 평균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계량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보시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떻게 되냐? 결론은 주택을 또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부자 동네를 부자로 만드는 건 집이야.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건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자, 여러분 태백정선에
집 사실 거예요? 안 사죠. 땅 사실 거예요? 산다 이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들 봐보면은 부자를, 그러니까 금수저로 만드는 게 주택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드는 게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은 뭐 때문에 올리냐?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택 이런 건 전국으로 와 하고 올라가요. 전면전이에요. 떼거리예요. 그런데 토지라고 그런 건 어떻게 되는가? 요놈 튀고 그러죠. 이게 두더지 게임이에요. 국지전이에요. 그래서 두더지 잡기 놀이하는 게 토지시장이에요. 그래서 토지시장 예견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2003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금년도 1월 3일 날 또 기자회견하면서 그린벨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지하철, 지금 얘기한 고속철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지역개발 호재가 있죠. 이런 거에 비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쪽수를 잘 보세요. 76쪽에 2쪽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우리 땅꾼대학의 회원님들은 요거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그 자료에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대폭락할 거냐? 난 7월 달에 그러지 아니할 거다 이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갖다 5가지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약 10%에서 20% 그런데 10%는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5%선 정도, 그래서 20%에 근접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30%까지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억이니까 30평대가 31, 2억이죠. 물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게 20억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이미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붕괴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 정부에서 이거 보고 있을까요? 왜 정책산업이라고 그래? 국가가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클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얘기한 대로 보통 6개월 전후로 움직인다. 꼭대기점은 6달 지나야 하는 거고 바닥점도 6달 정도 지나야 알고, 그 파장은, 주변의 파장은 외곽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건 1년 내지 2년 정도가 지나야 된다. 이것이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혀 뭐 지금 얘기한 금리도 하나의 변수이지만은 반드시 금리가 또 떨어진다라고 그래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런 내용을 갖다 보시고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서 다주택자, 제3수요, 투기적 수요, 이 수요가 시장이 과열이 나오면은 가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이 지금 얘기하는 침체가 돼 있으면 가수요를 자극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거에 대한 얘기고, 주택시장에서 늘려오는 얘기고, 결론은 주택에서 이게 투기적 수요, 제3수요가 언제 나타,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주택시장은 약세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가지고 프라이스 가격이 결정된다. 가격이 약세예요. 가수요자가 붙어야 주택시장은 지금 얘기하는 강보합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개수 분석, 지수 분석에 대한 얘기 13쪽.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한 대로 오를 때는 강남 혼자만 떠들지 우리 동네는 6개월 내지 1년 있다가 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떨어질 때는 우리 동네만 떠들지 강남은 지금 최근에 봐봐요.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15쪽,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상승 저하 요인,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자료 보시면 되세요. 이 내용을 봐보고, 그 다음에 지난 7월 달에 6개월 전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2025년 6월 달이 돼야 반등이야. 그러면 이때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점이 만약에 금년도 하반기에 저점이 간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그거 움직이다가 본격적인 반등은 2025년 6월 달이 아닐까라고 그러는 내 생각인데, 제 생각이 틀리고 여러분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보시고, 지금 얘기한 대로 부분 조정을 했는데 결론은 여기에 나온 거예요. 10% 내가 틀렸다 이거. 난 10%에서 20%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5%에서 20% 선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2023년 1월 1일 현재 강남 아파트의
대표적인 아까 얘기한 5대 극성 중에 포르테 가장 강력한 아파트는 10%에서 15%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시고, 그러면 결론을 얘기해 보자 이거. 자, 예측을 했을 때 지난 8월 달에 안 떨어질라라고 그래,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떨어져, 뭐 이렇게 아주 대세하향 이렇게 갔는데, 대세하향이 나오니까 1월 3일 날 원희룡 장관께서 뭐를 한 거야? 더 떨어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시그널 시험을 준 거죠. 그 이제 강남 15년 동안 일어난 거에 대한 얘기죠. 요거 이제 신규 삽입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현재 28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32억까지 간 거. 이게 10%에서 15%. 그러면 이건 제 우스갯소리한 거예요. 극우파는 27억, 중도파는 25억, 극좌파는 20억 그러는데 20억까지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이 붕괴된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갖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30%까지는 안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보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본격적인 건 2023년 6월 달에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걸 허벅지라고 보고, 그 다음에 무릎이라고 보고, 발바닥은 이제 완전히 바닥에 온 거죠. 그런데 지금은 허벅지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허벅지 시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2월 3월 달에 3,300세대에 대한 역전세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면 더 떨어질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까지 갔을 때는 이제 지금 뭘로 보냐면은 무릎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무릎에서 금년 하반기는 발바닥 시장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측을 갖다 해놔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언제쯤 멈출 건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 떨어지려고 허벅지, 6월 시장에는 무릎 시장, 9월 정도 되면 발바닥 시장으로 나타나지 아니할까라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매매가 큰 문제가 아니고 강남의 최대 변수는 역전세입니다. 역전세. 전세가 아니에요. 역전세가 문제가 생길 거로 보는 거예요. 금년 말까지 12,000세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고, 강남 나 떨고 있니? 그래가지고 보면은 정부는 강남 시장에 매우 겁먹고 있죠. 그래서 안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2월 달에 3,343세대 입주가 강남 붕괴의 서막인가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최악이 심각한 건 매매가 아니에요. 전세 시장이에요. 전세에도 역전세 시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역전세의 아파트 시장을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DSR서부터 그 다음에 전세금 대출서부터 이것이 돈맥경화라고 그러죠. 이것이 풀려야만 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요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거 30쪽, 31쪽 이제 또 보고, 그 다음에 토지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토지 시장은 지난 8월 달에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월 달에서 요건 이제 주택 시장을 예측하면서 주택을 쫓아가니까 토지 시장은 주택이 오르고 나면 토지가 올라. 땅은 금수저 은수를 안 따지만 주택은 따진다 이거. 집은 경제와 재수, 숫자를 더럽게 좋아해요. 그런데 땅은 정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 분석하려면 계량 분석하셔야 돼요. 근데 토지 분석하려면 정책 분석. 제가 3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한 게 뭐예요? 국토정책론하고 토지개발론이죠. 그래서 저는 토지가 주특기예요. 그 다음에 땅은 집은 전면전이지만 주택은 게릴라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불경기를 주택은 좋아하지만 땅은 호경기를 좋아하더라 라고 그러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집값이 튀고, 자, 요 집값 봐봐요. 떼거리로 몰려다니고 경기와 경기 외적 요인, 그 다음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팔딱팔딱 뛰고, 그 다음에 이게 주기가 이게 집값이에요. 그런데 땅값은 뭐예요? 여기 튀고 저기 튀고, 정책적으로 튀고, 개발론으로 튀고, 군뱅이처럼 무디고, 그 다음에 주기가 없이 꾸준하게 우양우로 간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더지 게임이다. 주기별로 봐라. 그 다음에
토지 시장은 저는 금년도가 바닥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년서부터 오르는 게 아니고 떨어지지는 아니할 거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 거예요. 결론은 2023년도는 이거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꾼 대학은 여러분들 이런 거 다 검토했죠. 금년도에도 또 검토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만나서 이거 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라고 그래가지고 5년 전으로 봐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소심에서 벗어나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전의 시장을 어떻게 봤는가를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보면 3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이번 6일날 7일날 만났을 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저는 3번 기회 다 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 남은, 아닙니다. 3번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 3번을 우리 땅꾼댁에서 찾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위기는 기회라 우리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제 자랑 좀 했습니다. 자, 제가 대학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강사가 몇 명이에요? 265명의 교강사가 있는데 265명의 교강사가 있는데 1등 2번 했습니다. 항상 상위에 들었는데 그거 제 자랑 좀 하느라고 그래놨습니다. 대학에서도 1등 강의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착각하고 있는 시장은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택시장은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5년 전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본 거예요. 요거를 해놨는데, 자, 이제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2017년도 봐보면은, 자, 이게 도로변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6m 도로변입니다. 6m 도로변에 요게 약 30평, 38평, 40평짜리죠. 40평짜리 주택을 2,800만 원에 양주에 있어요. 사가라 그래도 안 사가요. 지금. 이게 이제 공매 나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지금 얘기한 경상, 이거는 많이 들어갔어요. 토지가 어떻게 되냐, 623평, 여러분 욕지도 아시죠? 여기 방파제 있고 우리는 요 바로 앞에 욕지도 여기 내리셨죠? 여기 있는 요 임야를 어떻게 됩니까? 400만 원에 공매로 나왔어요. 632평이 400만, 엄청나게 모였어요. 약 5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아마 이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급해서 빨리 돌렸더니 이 중간 정도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얼마 들어갔냐? 1억 3,559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400만 원짜리가 1억 5천에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뭐냐면 이런 때 이제 토지 시장을 어떻게 해서 볼 건가를 갖다가 이제 예측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주유소에 있는 3평짜리, 6평짜리를 보통 얘기하는 요거 이제 뭐냐면 이제 말뚝밤 이제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700만 원으로 이제 또 한번 요게 알박이 땅이 있는데, 요 땅이 뭐냐면은 가평에 있습니다. 가평의 양서면에 있는데 지금 이 집을 갖다 있는 거를 지분으로 해서 매입하라라고 그랬는데 요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는데 안성 고3이에요. 요건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고3에 있는 이 땅은 제일 먼저 뭐가 생겼어요? 안성 고속도로 했을 때 지금 안성 맞춤 휴게소가 동신리에 생겼죠. 근데 고3 저수지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휴게소가 생겼죠. 휴게소가 생기면서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간이 인터체인지죠. 보통 얘기하는 하이패스 인터체인지예요. 하이패스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바로 옆에 땅이 나와 있어요. 이게 경매로 나와 있어요. 요거 이제 저기 허락을 덤벼들었는데, 이것이 480평, 그건 500평이에요. 약 1억 3천만 원뿐이 안 됩니다. 지금 가면은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근데 지금 요게 얼마냐면은 1억 4천만 원에 이거 470평, 480평이에요. 500평을 갖다 먹어라 그래도 이걸 먹지를 않습니다. 지금 얼마 돼요? 한 300, 300 되겠죠. 그러니 도대체 얼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잠시 한번 설명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아까운 건 요거는 제가 명지대 대학원까지 이제 강의 나갔을 때 이걸 먹으라고 그래 놨는데,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약 8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약 70만 원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7,800만 원인데 이 땅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도면을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제2 외곽순환도로의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어디냐면 그러니까 월렁 IC예요. 월렁 IC 바로 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도로에 안 접해 있다고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땅이 푹 꺼졌다고 안 들어가요. 들어가라 그러는데 누가 하나 들어가겠다고 해서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땅에다가 어떻게 됐냐, 지금 얘기한 건물 한번 뭘 지었나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건물을 지읍니다. 이런 건물 지어요. 2명이 입찰을 했어요. 2명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의 얘기고 그러는데 이제 뭐 이것까지는 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가지고, 자, 제가 겪어본 인생사 이제서부터 기회입니다. 10중 8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떠나갑니다. 근데 딱 5년만 내다보자고요. 지금서부터입니다. 그래서 10중 1, 2가 돼요. 분명히 부자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